상당히 바이오 회사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중간에 공부를 안 해 포기해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좀 무난하게 5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캐메런 씨 지원돼가지고 금리 인상 쪽보다는 최소한 동결 아니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시나리오 간다고 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이 쏟아지거든요. 올해 26년, 27, 28년? 그럼 그 약 어디서 만들 거냐. 지금 바이오 섹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코스피 6천 딱 찍으니까 지금 정부가 밀어붙이는 게 되네, 그런 약간 정부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인식이 심어졌어요. 그러니까 코스닥도 3천 만들겠다고 하니까 코스닥 3천 진짜 갈 것 같은 거죠. 근데 그러려면 코스닥의 비중을 차지한 40%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를 올리지 않고서는 코스닥을 올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다 합쳐봐야 바이오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결론적으로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사이에 거의 대부분이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바이오는 사실 숫자가 안 찍히고 약간 기대감으로 가는 측면이 있죠. 그걸 또 이번에 안타깝게 삼천단 제약이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실망을 많이 시켰고, 주가가 코스닥 시총 1등까지 갔던 회사예요. 그렇게 큰 회사인데 공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노이즈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반토막 났죠. 다른 바이오사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도매급으로 그 다른 타 바이오사들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과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바이오 회사들의 글로벌 빅파마하고의 기술 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대 끝나지 않았고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우리나라 바이오텍 회사들이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오 회사라고 무조건 돈 못 버는 회사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이오는 철저하게 투트랙이요. SK 바이오팜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최초로 아마 유한양행보다 조금 빠르거나 유한양행이랑 비슷하게 1조짜리 블록버스터 탄생할 것 같고요. 유한양행의 비소세포페암 치료제 렉나자, 이것도 블록버스터 1조 달성할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를 하는 HK 이노인, 이런 회사도 2천억 넘게 약을 팔고 있고요. 한미약품의 이제 소위 말하는 차세대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근육이 안 빠지는 비만 치료제고 개발되면 나오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벌써 초기 매출 예상되는 것만 1,500억이라고 하고요. 한미약품도 돈을 잘 버는 바이오 회사고요. 최근에 홈쇼핑에서 어르신들의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하는 우리 상처 치유 크림이죠. 마데카 크림. 그게 이제 화장품으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동국제약이라는 회사가 제약회사 중에 유일하게 60% 가까이 급등했거든요. 동국제약이라는 회사도 있고, 제약회사 돈 잘 벌거든요. 동국제약만 봐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요. 연간 영업이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이.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우리 바이오 1등 회사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엄청나게 돈 잘 벌거든요. 자, 셀트리온 돈 엄청나게 잘 벌거든요. 그럼 바이오, 돈 잘 버는 바이오 회사들도 있고, 임상에 대한 기대감 갖고 있는 회사들. 근데 그 중에 빅파마들이 기술 이전해서 이미 검증받은 바이오텍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앞으로 업황이 나빠질 거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계속 기술 이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바이오 회사는 변동성이 큽니다. 당연히 바이오 회사들 찐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2차 전지 못지않게. 변동성은 크지만 한 번 터지면 굉장히 크게 터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기술 이전하는 단위가 조단위고, 그리고 지금 핫한 비만 치료제, RNA 치료제, 그 다음에 또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단백질 분해제 치료제, 항암제 중에 플랫폼, ADC, 항체약물 접합체, 이런 거 다 지금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빅파마들한테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빅파마 또 컨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플랫폼화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특정 어떤 물질, 파이프라인 하나에 의존하지 않고요. 플랫폼을 팔려고 하고 있어요. 바이오 회사들이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바이오 회사 어렵거든요. 사람들이 중간에 공부를 안 해 포기해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더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금리가 직접적으로 바이오 회사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시장이 결국 미래에 대한 성장 가치를 땡겨와서 그거에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버리면 그럼 그건 꼭 사실 바이오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야, 미국채 30년물짜리 수익률이 5% 나오면 이거는 리스크가 빵이고, 주식은 리스크가 언제든 20-30% 박살날 수 있는데, 그러게 안전자산에 대한 그게 올라가면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대표적인 위험자산의 어떤 섹터로 보는 게 이제 바이오거든요. 좀 무난하게 5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고 또 정상적으로 이제 캐메런 씨 지원돼가지고 금리 인상 쪽보다는 최소한 동결 아니면 한 번 정도 금리 인하 시나리오 간다고 하면 바이오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특허가 만료된 약들이 쏟아지거든요. 올해 26년, 27, 28년? 그럼 그 약 어디서 만들 거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마찬가지고요. 아까 항암제 파이프라인, ADC, 항체약물 접합제 지금
제일 빅파마들이 가장 핫한 거를 잘하고 있는 업체들도 국내 바이오텍 회사입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데가 지금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조적으로 바이오가 잘 되고 있고, 바이오는 학회의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당장 지금 4월, 내일 시작되네요.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AACR, 미국 암 연구 학회, 이거 3대예요. 사람들은 아스코, 에스모만 생각하는데 아스코, 에스모, AACR 이 3대 학회에 우리 빅바이오텍들이 다 참가를 하죠. 저기 ABL 바이오도 참가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참가하고. 근데 거기서 직접 구두 발표하는 회사가 알지노믹스예요. 그래서 최근에 알테오젠도 부진하고 리가켄 바이오도 부진하고 ABL 바이오도 부진했는데 알지노믹스만 좋았어요. 왜? AACR에 굉장히 중요한 구두 발표를 합니다. 어제 유튜브 올렸으니까 한번 알지노믹스 한번 봐주시고요. 이 단백질, RNA 치료제, RNA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플랫폼이 첫 임상으로 검증받는 겁니다. AACR에서. 그래서 플랫폼으로서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AACR의 모멘텀이 이제 4월 달에 있고 6월 달에 또 역시 3대 암학회죠. 에스모가 있습니다. 에스모. 그리고 9월 달에 아스코가 있고 계속 또 중간중간에 학회들이 계속 있거든요. 바이오는 당장 우리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너무너무나 큰 산업이에요. 거의 반도체급으로 큰 산업이에요. 반도체 맞먹습니다. 시장의 전체 사이즈 규모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터리 좋아했던 이유가 배터리가 반도체 맞먹는 규모예요. 850조 규모예요. 850조. 그 850조에는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그거 포함 안 된 수치예요. 거기에는. 우주 포함 안 된 수치예요. 시장의 사이즈도 중요한데 바이오는 무지막지하게 큰 시장이다. 근데 그 무지막지하게 큰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우리나라 바이오텍을 선택하고 있다. 앞으로는 물론 또 삼천단 제약 같은 그런 이슈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검증된 기술력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선택을 받는 즉 이 플랫폼 구조, 수익 구조 이런 게 주가를 결정하는 국면이다. 예전하고는 좀 많이 바뀌었다. 완전히 기대감으로만 올라갔다면 임상될 거야 될 거야. 그런 리스크는 있어요.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고 심하다는 리스크는 있는데 결국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그다음에 기술 가치를 계속 이전을 하고 플랫폼으로 검증을 받고 그게 정 너무 불안하다 싶으면 따박따박 돈 잘 버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숫자 찍히는 거 확인하면서 유한양에 이런 회사들 한미약품 이런 회사들 투자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은 전략으로 봐요. 투트랙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근데 바이오 관련된 거 플랫폼이 된다고 생각하고 바이오텍이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ETF가 많아요. 바이오 액티브 ETF, 뭐 코액트에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 만든 것도 있고 완전 선수들 중에 선수인 뭐 타임폴리오의 타임 바이오 액티브 ETF도 있고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기술 이전하는 ETF만 모아가지고 타이거 기술 이전 바이오 ETF도 나왔거든요. 거기에 이제 삼천단 제약 담아가지고 수익률이 나쁘긴 한데 바이오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ETF 저가에 담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바이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주도주로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는 좀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되나요? 화장품주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매달 수출 데이터로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요. 증권사에서 레포트해서 다 알아서 정리해드립니다. 그게 어려우시면 구독 모델을 봐주시면 됩니다. 예, 그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시고 화장품주도 분기별로 실적이 나오니까 실적 체크하시고요. 화장품주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구글 트렌드 브랜드를 검색해보면요. 트렌드 검색량이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이거 노하우를 너무 다 알려드린대요. 이거 그 영업 노하우인데. 그래서 아무튼 그런 트렌드 보시면요. 최근에 그 브랜드별로 다 검색하실 수 있어요. 라운드랩이라고 뭐 독도 스킨토너 초대박이 났죠. 뭐 그렇게 검색을 하시거나 APR의 메디큐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조선미녀, 아누아 브랜드별로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직접 매장 가세요. 저는 올리브영 가서 내가 제일 많이 팔리는 거 계속 물어봅니다. 그럼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가격 세트 판매 아예 그냥 전략적으로 안 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해서 불과 1년 전에 제가 명동에 VT 매장 가니까 VT에서 우리는 가격 할인 절대 안 해요. 가격 할인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었거든요. 달바 글로벌도 그냥 기본적으로 미스트 세럼 얼마나 많아요. 그냥 걔네는 그냥 고가 전략 프리미엄 우리 비건 브랜드로 갈게요 해가지고 그냥 20-30% 비싸게 받아요. 근데 재미난 건 그 이제 사회 초년생 되면서 조금 이제 돈 좀 벌고 나한테 약간 작은 사치하려고 하는 게 젠지 세대라고 하더라고요. MZ보다 더 어린 세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 젠지 세대들이요. 우리나라 화장품을 인스타에서 보고 틱톡에서 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젠지 말고요. 글로벌 젠지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미친 듯이 산다고 합니다.
화장품주 투자하시는 분은 인스타나 틱톡이나 유튜브에 어떤 브랜드들이 뜨고 있는지 구글 트렌드 검색 이런 거 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출 데이터 그 정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 여자친구나 동생이나 누나나 이렇게 물어보세요. 어떤 화장품 많이 쓰고 있는지. 뭐 또 재미난 얘기 해야 될까? 메인으로 쓰는 그 광고 모델 누구 쓰는지도 이거 개꿀팁이거든요. 감성 코퍼레이션의 의류회사가 있습니다. 스노우피크라고 캠핑 용품계의 캠핑 점퍼의 명품화를 꿈꾸는 데인데요. 현빈을 쓰다가 최근에 BTS로 바꿨습니다. 네. 각종 화장품 잘 나가는 브랜드. 자, 그러면 APR의 메디큐브 그거 지금 누가 선전하죠? 아마 장원영인가 할걸요? 아이브? 네. 그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킥이 되는 브랜드 뭐 누구 쓰는지, 요새 잘 나가는 화장품 브랜드 APR, 달바글로벌, 조선미녀, 뭐 아누아, 그죠? 최근에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구다이 글로벌 거, 이거 의류에도 적용이 됩니다. 뭔가 피터린치가 생각나는 그런 접근법. 맞아요. 피터린치 책 꼭 보세요. 피디님 공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피터린치 책 꼭 보세요, 진짜.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 그 책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코스피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의 비중이, 이익의 비중이 60%대까지 엄청나게 올라왔다는 거고요. 시가총액의 비중으로는 41%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면 다른 게 떨어져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거랑 똑같은 위치인데요. 코스닥 역시 바이오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코스닥에서 40% 가까이 비중을 차지하고요. 물론 이익으로는 코스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바이오가 코스닥의 이익의 뭐 60% 이렇게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총으로 기준으로 하면 바이오가 너무 중요하니까 바이오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코스닥에 굉장히 똘똘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놓쳤다면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 진짜 좋은 회사들 많거든요.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값으로 갖고 있어요. 이미 캐시카우예요. 이미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거기에 TSMC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인텔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엔비디아를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구글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회사. 심지어 독점이래요. 최근에 PSK란 드라이에처 장비 만드는 회사가 엄청나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한미반도체나 뭐 리노공업이나 ISC 이런 회사들을 비해 전혀 부각이 안 됐어요. 근데 조용히 주가가 올랐어요. 봤더니 메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 이미 PSK는 드라이에처 식각장비 1등입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마켓시어 한 15에서 18% 차지하니까. 근데 2등 업체가 메슨이라는 회사인데, 메슨이 중하권, 뭐 중국계 자본인 거죠. 중하권 사모펀드가 인수해서 메슨 테크놀로지가 중국계 회사가 됐어요. 미국에서 완전히 메슨 테크놀로지가 시장에서 철저하게 도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메슨 테크놀로지가 갖고 있던 점유율이 그대로 PSK로 오겠죠. 그 과정이 아직 시작도 안 됐다. 메슨 테크놀로지가 미국 시장에서 철저히 이제 후퇴되는 과정을 결국은 PSK가 반사수혜를 볼 겁니다. 숫자가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떤 시장의 변화가 있거나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반사수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고객사가 기존에 없던 빅테크 고객사가 생긴다거나. 계속 이수페타시스를 엄청 긍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는, 이수페타시스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그냥 밑으로 깔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엔비디아와 구글이 삼성전자보다 더 큰 고객이 됐죠. 줄 서서 이수페타시스의 MLB 초고다층 기판을 사가려고 하고요.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사가고 싶은데, 야 너네 좀 증설 안 해? 그래서 이수페타시스가 지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개념입니다. 삼성전기의 MLCC는 무라타랑 유일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적중 세라믹 콘덴서 거의 독점이죠. 근데 또 삼성전기는 기판계의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FCPGA 플립칩 볼 그리드 어레이 기판을 이비덴이랑 또 양분해 가요. 근데 무라타는 MLCC만 공급할 수 있어요. 이비덴은 FCPGA만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럼 전 세계 MLCC도 세계 탑티어로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 FCPGA 기판도 AI 데이터 센터에 공급해. 그런 회사가 삼성전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다른 사람들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얘기할 때 저는 삼성전기 줄기차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삼성전기가 또 재미난 얘기 해야 될까? 삼성전기를 커버하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10년 만에 삼성전기 이렇게 주가 날아가는 거 정말로 오랜만에 보셨대요. 그 정도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못지않게 올해는 거의 삼성전기의 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회사들 보자. PSK 얘기가 셌습니다. 자, PSK가 지금 경쟁사의 도태로 인해서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스토리 아시면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하는 과정이요 재밌으시잖아요. 그럼 수익률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자, 이 회사 매출이요 4천억대, 5천억대, 7천억대, 8,500억 한 29년도 정도 되면 매출 1조 찍을 거고요. 영업이익은요 50%씩 늘어나네요. 800억대, 1,200억대, 1,700억대, 2천억대. 시가총액은 여기 부동산 채널이니까 아파트 매매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총 2조밖에 안 돼요. 2조 중반이네요. 영업이익이 올해 1,300억 나는데 시장을 독점한대요. 드라이처 시장. 근데 시장 독점하지도 않는데 그냥 시장만 크다고 뭐 통신 장비 우주 저는 통신 장비 우주 좋아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회사는 돈을 못 버는데 근데 이런 회사들 PSK가 너무 좀 저평가인 것 같아서요. 자 볼게요. 스피어 시총이 2조네요. 네. 얘네도 많이 버네. 200억 버네요. 우리도 올해 실적 엄청 좋아지네. 200억 버네요. 자 이런 상대적 비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까 PSK 얼마 번다고요? 200억이 아니라 자 추정치 1,300억. 자 200억 대 1,300억 시총이 똑같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자 그럼 스피어가 비싼 거예요? PSK가 싼 거예요? 둘 다예요. 스피어 무지막지하게 비싸고 PSK 싼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닥 쪽의 소부장 쪽도 충분히 볼 필요가 있다. 네, 밤새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끝이 안 납니다. 반도체 소부장하고 바이오 보셔야 되고 2차 전지는 회복 국면에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숫자가 찍히려면 2분기 넘어서 3분기부터 보면 좀 숫자가 찍힐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야 AMPC 빼면 적자 아니냐라고 얘기하시지만 AMPC 빼고도 적자 폭이 570억 정도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점으로 AMPC를 빼도 적자 폭이 축소가 BEP 손익분기점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드라마틱하게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LG엔솔 기준으로도 삼성 SDI 기준으로도 이미 야 ESS 돈이 돼?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되잖아.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실제 LG엔솔에 차지하는 ESS의 매출 비중이요. 전기차 쪽은 작년에 13조 정도 매출 나는 게 10조대로 줄어들었고요. ESS는 작년에 한 3조 정도 ESS 매출 났는데 올해 10조 돌파가 목표라고 합니다. 적게 보는데도 9조 한 4천억. 그러니까 작년에 3조보다 매출이 3배가 늘어나는 거죠. ESS. 그러면 좋게 보는 데는 10조 4천억 정도 보는 거니까 올해 처음으로 LG엔솔 기준으로 매출에서 전기차를 ESS가 넘는 거예요. 그럼 상황 역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LG엔솔 매출의 50%가 ESS다? 그러면 ESS의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삼성 SDI 똑같습니다.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코스닥에 가려면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는 무조건 봐야 된다. 그리고 저는 로봇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로봇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오랜만에 나와서 PD님 처음 뵀는데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질문을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다음 일정이 있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얘기 못 드린 것 중에 궁금하실 거예요. 로봇도 궁금하실 거고 우주도 궁금하실 거고 그래서 그거는 꼭 정태기 대표님하고 꼭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한번 가질 테니까 또 부인남 꼭 초대 꼭 해주세요. 네. 저도 너무 즐겁고 감사한 인터뷰였고요. 주시장 관련돼서 중요한 건 멘탈 관리고 결국은 내 포트폴리오, 내 수익률 관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은 철저하게 참고만 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거 내 원칙 기준. 그러니까 당연히 매수의 기준, 매도의 기준, 손절의 기준, 수익률의 기준, 포트폴리오 비중의 기준 이게 없으신 분들은 투자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호가창 매일매일 보시는 거 아무 의미 없으니까요. 그냥 내가 샀다고 생각하면 그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나 그 회사에 어떤 관련된 이슈가 없나? 눈에 보이는 예를 들어 화장품 샀으면 수시로 올리브영하고 마트 이런 데 가서 그거 체크하는 게 더 빠를 겁니다. 그리고 매달 수출 데이터 체크하시고 주가 1회 하시는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정신건강도 다 해치시고요. 그러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산 투자한 회사의 주가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산 투자 회사에 야 내가 AP랑 회사 갖고 있는데 걔네가 갖고 있는 이 AGR 이거 한번 써봐 이거 진짜 무지막지하게 시원하고 너무 좋아 제품이 너무 좋아 아니면 뭐 라운드랩의 이 독독 스킨케어가 좋아 한번 써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을 하시면 그 회사가 더 잘 되고 그러면 주시장으로 더 돈이 선순환돼서 아마 구독자분들 다 부자 되실 겁니다.